꿈의 주식을 찾아라. 이번에는 중기유망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2020년 한 해 그다음 50% 정도는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 곽시문 대표님께서 꿈꾸는 다락방, 명성욱 대표님은 우보천리, 자, 우리 권정원 대표님 넘버 2 하고 적어주셨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까요?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넘버 2 LG전자, 우보천리 하나투어, 꿈꾸는 다락방 삼성 SDI. LG전자만 좀 느낌이 오고 나머지 느낌이 안 오는데, 자, 무슨 얘기인지 키워드하고 연계된 얘기 잠깐 들어보고 잠시 후에 상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꿈꾸는 다락방, 네. 뭔 의미일까요? 꿈꾸는 다락방 이게 원래 책 제목이거든요. 네. 책 제목인데 그 책에 나온 얘기가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게 꿈의 격차다. 꿈을 크게 가져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 90년대, 80년대인가요? 90년대인가 삼성에서 이제 반도체를 시작했을 때 정말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계의 유일무이한 이런 반도체 기업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근데 삼성그룹에서 정말로 과감하게 베팅에 들어갔죠.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을 모두 죽이고 시설을 거대하게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제패한 거거든요. 저는 삼성 SDI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정말 다락방 정도로 작은 것이다. 근데 다락방에서 이렇게 밤에 하늘을 보게 되면은 우주가 보이죠, 우주가. 네. 별이 막 보이고 우주가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삼성 SDI가 잘하면 지금의 삼성 반도체처럼 미래에 이 그 전기차의 배터리를 장악하지 않겠냐. 그런 이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꿈꾸는 다락방. 아, 참, 이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게 꿈의 격차다. 명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순간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죠? 아니, 평상시에 집에 그 사모님께서 이런 부분에 반하셔서 혹시 결혼하신 건가요? 글쎄요,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얼굴 보고 반했다 얘기하시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 또 우리 곽지문 대표님 항상 이렇게 가까이서 뵈면 뭔가 책을 많이 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멋있는 말씀. 집에 가니까 네. 책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그거 좀 팔아가지고 어떻게 뭐 좀 해보려고. 자, 아무튼 이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게 꿈의 격차다. 이 꿈꾸는 다락방, 이 삼성 SDI의 어떤 먼 미래 변화를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의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워낙 사실 무거운 기업이기 때문에 뭐 50%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 가능성이 좀 보이는지 잠시 좀 상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보천리다. 요즘 뭐 여행사들 참 힘들긴 한데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네. 시합을 하면은 네. 누가 이길까요? 토끼가 이기지 않나요? 토끼가 당연히 이기죠. 토끼가 당연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주식이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주식을 갖다가 좀 길고 여유 있게 보는 측면에서는 좀 싸게 네.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막 두들겨 맞고 네. 안 좋은 내용들이 많았던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우보천리라는 게 이제 소고름으로 천리를 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서 이제 반전의 계기가 조금씩 보이고 있으니까 여유 있게 우리가 이제 뭐 국내 여행을 갈 수도 있지만 세계 여행을 가든 편안하고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우보천리와 같은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좀 기대해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국내 여행사 넘버 1, 2가 하나투어, 모두투어 순이죠. 이 여행사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 한한령 때문에 힘들었다가 또 이 한일 간의 또 마찰 때문에 또 힘들었다가 다행스러운 부분은 주가는 또 그걸 반영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근데 어쨌든 뭐 한한령도 좀 완화되는 분위기, 또 일본하고도 뭐 계속 사이가 그렇게 많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때마침 일본이 올림픽이 있기도 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잘 좀 꼼꼼하게 내용을 좀 들어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하나투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넘버 2다, LG전자. 네, 넘버 2인 거는 확 느낌 오네요. 넘버 네, 2. 특별히 LG전자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넘버 2니까 뭐 또 넘버 1도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넘버 2 하면 생각나는 설마 뭐 넘버 1이 되겠어? 넘버 2이지만 넘버 1도 가지고 있어. 그 1을 네.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죠, 또, 그죠? 근데 이제
넘버 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영화죠, 영화. 영화? 그러니까 잿더리, 넘버 투. 잿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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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 네. 투 하면 이제 잿더리. 송강호 씨. 요즘 송강호 잿더리를 씨. 볼 수가 네. 없잖아요. 담배들 안 피우시니까 이제 그죠? 네.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아무튼. 그 이제 넘버 투 부분이 이제 올해는 그죠? 뭐 넘버 원이야 당연히 될 수가 없겠지만, 네. 그러니까 넘버 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산업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뭐 4차 산업이니 뭐 AI니 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언젠간 넘버 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넘버 투지만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LG전자 이제 넘버 투 하면 생각나는 것 잿더리, 그 잿더리 그다음에 생각나는 거 LG전자에서 LG전자 잿더리를 말씀하시는 자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자 아무튼 LG전자가 이 반도체 부분이 없어서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나머지 사실 뭐 가전이나 이 TV 쪽 뭐 이런 쪽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계절적으로 4분기 실적은 계절적으로 안 좋았다가 1분기 실적이 깜짝 좋아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연초에 보통 좀 주가 흐름도 괜찮은 특징이 있는데요. 자 잠시 꼼꼼하게 내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삼성 SDI 뭐 다 아는 회사긴 한데 자 이게 올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형주 안에서 시장 주도 역할을 한번 할 거다라는 보는 이유 좀 요약을 좀 해주시죠. 그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한 18조 됩니다. 18조. 18조면 진짜 대형주죠. 커가지고 잘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최근에 이게 그냥 급하게 좀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이제 상승세인데 신고가거든요. 신고가. 이 신고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지금 바로 사지 말고 좀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는 게 맞는데 전기차가 드디어 도약을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전체 판매되는 차량에서 전기차 비중이 한 3% 정도 됩니다. 작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한 6% 정도, 많을 때는 한 8%까지 올라갑니다. 네. 전기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슬슬 전기차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세가 결국 전기차로 가는 것 같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전기차 대상이 될 겁니다. 근데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배터리죠, 배터리. 사실 배터리를 빼놓고 나면은 나머지는 뭐 큰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차체하고 그리고 뭐 별게 없죠, 전기차가. 오늘 보니까 그냥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냥 이렇게 그 마치 그 조립식으로 자동차를 그러니까 배터리를 갖다가 표준화시키고 그게 뭐 몇 가지를 표준화시켜 놓고 그냥 거기에다가 외형만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립식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에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60~70%까지는 그렇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단히 많은 비중이 배터리다. 배터리가 거의 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는. 그래서 지금 이 자동차 시장이 엄청나게 큰데 여기에서 배터리를 장악한다면은 그러면 정말 꿈꾸는 다락방 되는 거죠. 꿈꾸는 다락방. 그래서 굉장히 그 성장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되고 현재 보면은 그 세계적으로 볼 때에 그 CATL 이게 중국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두 개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절반 정도가 LG화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으로 본다면 그리고 LG화학의 한 40% 정도 그게 이제 삼성 SDI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아직은 상당히 좀 뒤에 있습니다. 밑에 있어요. 하지만 삼성그룹의 역량으로 볼 때에 정말 좀 크게 꿈을 꾼다면 반도체 꿈을 거두게 크게 꿈을 꾼다면 미래에 정말 우주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삼성 SDI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적도 좋고 뭐 지금도 좀 잘 나가는 기업이지만 미래를 보고 지금 정도부터 길게 보고 한번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 네. 자, 워낙 뭐 초대형주고요. 가만히 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갑자기 튀기 시작해서 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워낙 대형주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세게 오르고 나면 조금 쉬었다 가는데요. 조금 이렇게 쉴 때 좀 분할 매수 관점을 한번 접근을 뭐 좀 나눠 산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일단 하나투어가 좀 더 관심이 좀 쏠리긴 쏠립니다. 워낙 여행주도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턴어라운드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하나투어는 뭐 우리가 국내 여행 1위 업체인 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행사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성장을 했는데 이제 사드 문제로 중국 관련 부분 그리고 또 일본이 작년 7월 1일부터 소재 수출 금지 네. 그리고 이제 뭐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상당히 그 주변국에 대한 이런 수요가 급감을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실적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투어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주시해야 돼요. 네.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구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G1과 G2 이게 지금 무역 전쟁을 하느라고 사실은 지구촌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1단계 서명을 했어요. 1단계 서명은 내용을 딱 보면은 트럼프의 정치 쇼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기술 수출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화해 제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투어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앞으로 이제 2차 무역 합의라든지 앞으로의 미국과 중국의 문제는 완전 패권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기술과 금융으로. 근데 미국은 그걸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도 이런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패권 싸움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기술 수출도 안 하니까 중국은 결국은 뭐냐면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을 다른 국가에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기술력이 좋은 회사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우호적인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왕이가 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직 그 진행 과정은 지켜봐야 됐지만 3월이나 4월에 시진핑 방안이 또 지금 네.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애들은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한한령으로 인해서 사드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제재했다 그러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을 제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제재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 느끼면 제재를 받은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 지금 한류 열풍에 따라서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이쪽 부분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실적도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는 슬슬 기지개를 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 또 올림픽은 또 행사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중국 관련 그리고 하나투어라든지 이런 여행주들이 그동안 어려움을 벗고 조금씩 그러니까 우보천리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최근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죠. 또 3, 4월 달에 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관련된 일정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현 정부가 워낙 중국 친화적이기 때문에 뭐 한중 간의 관계 개선도 올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하나 일단 좀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한일 간의 갈등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초반에는 좀 가면 요거도 묶여지지 하고 안 가다가 그래, 시간 지나면 가더라고요. 그래 이제 한일 관계 이거는 참 사실 이게 일본이 우리를 우습게 봤다가 당한 거죠. 네. 근데 앞으로 일본은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되냐? 일본은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취업이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네. 근데 그거는 그 시대별 그 연령층의 이런 퇴직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우리도 한 3, 4년 지나면 그런 시대가 옵니다. 정책을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일본 이렇게 우리한테 잘 그러다가 잘못하면 대놓고 다칩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네.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자, 아무튼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참 이 주변 여건들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바닥 다지고 고개를 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이런 모습이 나오면 좀 눌렀다가도 좀 제한점 누르고 또 가고 추세 전환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LG전자 과연 이 무거운 종목이 올해 좀 뜰 수 있을지 고단에 소개해 주신 기업들 성적표 한번 보고 종목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는 종목이 삼화콘대서인데요. 우리 권정호 대표님 소개해 주시고 난 다음에 거의 뭐 완전 저점에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뭐 바짝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상당히 좀 무거웠던 기업입니다만은 박스권 한 달 반 정도 보이고 최근에 또 신고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P&E 솔루션도 최근에 좀 오른 상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견조하게 지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대주전자재료 뭐 소개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자 오늘 LG전자 좀 무겁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요게 그래도 뭐 올 한 해 그동안에 좀 억눌려 있던 거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딱 LG 전자는 뭐 다른 거 차지해도 올해는 실적이 뭐 지난해보다는 좋을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의 흐름상 LG 전자의 타이밍이 왔어요. 흐름이라는 게 네.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은 사실은 지난해부터 올 연초 쇼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카카오를 비롯해서 또 LG,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부터 쇼크업한 게 뭡니까? LG화학, 뭐 삼성 SDI. 그러면 이제 이 LG 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오히려 역으로 4분기 실적에서도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LG 전자도 쇼크업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LG전자, 삼성전기,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에요. 네. 근데 우선 실적이 좀 그나마 좀 괜찮았던 또 성장했던 카카오나 삼성전기가 붙었다면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했던 LG전자도 이제 서서히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네. 자, 특히 뭐 단발적으로 무거운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이 수급 적으로 국내도 쇼커버링이 좀 붙으면서 힘을 좀 붙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도 뭐 좀 무거운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또 국내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시기니까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